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같이 공부하고 같이 또 거래도 하는 12프로 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몇 주간 활황장으로 올라가는 주식시장을 보면서 포모가 일어나는 현상이 여기저기에서 나와서 정말 미국 주식시장은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 조각조각들을 보고 조금 더 나은 투자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마켓은 다우존스와 S&P는 0.75%와 1%가 빠지면서 장을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간신히 견뎌서 0.29%의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27,272고요. S&P는 3,207, 나스닥은 한때 장중에 10,000포인트를 돌파했다가 9,953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 현재 열려있는 아시아의 주식시장은 조금 혼조세라고 할 수 있겠죠. 중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지금 내려가 있고요. 일본과 한국은 소폭 상승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내일 FOMC의 이자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리포트가 나오는데요. 모두들 FOMC의 결정이 어떤 것이 나올까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자율 발표를 앞두고 미국의 선물 시장은 모두 0.5% 정도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흐름이 유지가 된다면 약간의 상승으로 마켓을 시작하겠습니다. S&P 500은 RSI가 74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좀 빠져서 70.84로 아직도 매도 의견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번에 브레이크했던 이 저항선을 지켜내면 좋겠지만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더라도 200일 이동평균선인 3010의 지지선을 잘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예고해드린 것처럼 FOMO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FOMO,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남들은 다 차를 타고 가는데 나만 못 타고 가는,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못 하는 것 같은 공포감이나 두려움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죠. 한번 사려고 했던 종목이 조금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좀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고 주식시장 전체도 받쳐서 올라가는, 또한 어떨 때는 아무리 봐도 이 경제는 완전히 바닥인데 주식시장만 계속 올라가서 투자도 못하고 돈만 잔뜩 들고 계속 올라가는 주식만 보고 있다가 정말 이러다 나만 낙오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두렵기도 하고 이 기회에 돈을 못 버는 두려움도 있고요. 욕심도 있고요. 참 여러가지 마음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것을 FOMO라고 하는데요. 이 FOMO에 쫓기다 보면요, 엉뚱한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주식이 굉장히 핫한데 굉장히 위험한 걸 알면서도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습성이 내일도 또 올라가겠지, 오늘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내일도 이 정도 비슷하게는 올라가겠지, 내일도 올라가겠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위험을 알면서도 들어갑니다. 그럴 때는 보통 어떻게 되죠? 보통 꼭지를 붙잡고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내려가면 어떡하죠? 우리가 내일은 다시 올라올 거야, 내일은 다시 올라와서 뉴 하이를 만들 거야, 이렇게 위안을 하면서 들고 있습니다. 하는 시기를 놓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확 빠집니다. 이러한 나쁜 습성이 계속 반복이 돼서 우리가 이 FOMO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부 다 포트폴리오에 뚜렷한 목표와 뚜렷한 움직임에 대한 플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마켓이 아주 많이 올라가서요, 끝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경제는 끝을 모르고 내려가고 있어요. 이 괴리감에 사람들은 다 머리를 긁고 있지만 올라가다 말겠지 했지만 이제는 사상 최고치를 넘는 나스닥을 봤고요. 이것이 며칠 더 올라간다면 S&P도 사상 최고치를 만들 것이고 다우존스도 사상 최고치를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연히 나는 현찰로 무려 50%나 이상이나 갖고 있는데 나 없이 올라가면 어떡하지? 불안해서 우리는 불나방같이 불을 향해 돌진을 하고 맙니다. 포모의 마음이 분명히 들어옵니다. 저도 매일매일 들어옵니다, 요즘은.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플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불과 4개월이 채 안 되는 시간 전에 마켓은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이후 코비드-19이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망가지고 주식시장은 30%의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3대 지수가 2월 달에 사상 최고치 값은 이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차트에서 그냥 번호를 따온 거라서 28,538을 만들었었고요. S&P는 3,386이었고 나스닥은 9,817로 2월 중에 최고치가 이미 거의 눈앞에 있습니다. 2월에 하이를 만들고 2월이죠. 4월에 로우를 만들고 그리고 6월에 이 지점까지 와 있습니다. 정말 롤러코스터였죠. 다우존스가 요즘 같은 날들에는요 2, 3일만 잘 올라가주면 사상 최고치가 돼버리고요. S&P 500은 180포인트로 약 한 4, 5일이면 또 올라갈 수가 있고요. 나스닥은 이미 지나쳐버렸습니다. 이렇게 마켓이 정말 불타오르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무슨 배경이 있었을까? 왜 우리가 포모를 느낄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을 좀 살펴보고 우리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 상태가 왜 이렇게 좋은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주식시장에 유리한 점들이 뭐가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첫째는 유동성이 정말 풍부하게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연방준비은행이 7조 달러치를 장부를 키웠습니다. 7조 달러까지 장부에 올라갈 만큼 시장에 나가서 국채, 모기지채, 특히 요 근래에는 회사채까지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들을 모두 사들이고 대신 돈을 다 내주니까 그 어마어마한 양의 돈이 시장으로 풀리는 거죠. 이 유동성이 전에 볼 수 없었던 만큼 정말 많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약 3조 달러가 되는 경제 부양책으로 각종 구제금융, 부양책 이렇게 많이 풀렸습니다. 일부분은 개인한테 갔고요. 또 큰 부분은 중소기업한테 갔고요. 또 더 큰 부분은 대기업에게 구제금융식으로 돈이 3조 달러, 한국에 약 3,50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풀렸습니다. 또 시장을 받쳐주는 유리한 점은 이자율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EU와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이자율이 마이너스 이자율입니다. 그나마 미국은 2%대에서 이자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 이자를 이번 사태 때문에 급격하게 내려서 거의 초저금리 0.25% 초저금리로 이자율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술 더 떠서 빨리 더 내려서 마이너스 금리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이자율은 당분간 올라갈 수 없거나 올라가도 아주 제한적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유리한 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단 여기다 놨는데요. 세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의해서 모든 주가 거의 같은 형태의 자택보호령, 자택대피령 같은 것을 내려서 경제가 올스탑 했었습니다. 완전히 절벽으로 내려간 거죠. 올스탑 했는데 지금 모두 죽게 생겼으니까 아직까지 하루에 10,000건 이상이 확진자가 있음에도 할 수 없이 단계별로 조금씩 열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확진자가 미국 전체로 봤을 때는 최소한 더 빨리 퍼지진 않고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지금 경제가 조금씩 단계별로 나아지는 경제 활동이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에서는 10대 그룹 이러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10대 그룹은 재무 상태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오히려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가에 나타남으로써 이 지수를 이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대선입니다. 대선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의 대통령은 4년마다 뽑는데요. 올해가 대선 해입니다. 11월에 이제 대통령을 뽑는데요. 대부분의 대통령이 경제를 말아먹지 않은 이상 재선을 하는 것이 미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3년 동안은 잘 나가다가 정말 독불장군으로 독서를 해가면서 미디어와 싸우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열심히 트위터를 날려서 까버리는 아주 특이한 대통령이었는데요. 그래도 그 사람이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것은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은 실업률이 사상 최저치였습니다. 무역 적자도 약간씩 개선되는 기미가 보였습니다. 또한 중국에게 꿀리지 않고 관세 전쟁에서 이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디를 가도 대통령은 조금 예의 없이 보이고 정말 그 거만함이 하늘을 찌르렀었는데요. 그것은 다 경제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코비드-19 때문에 경제가 아주 박살이 나버려가지고 이 대통령의 지지 기반들이 다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벌어진 조지 플로이드 사태에 대해서 경찰이 과잉 진압으로 조지 플로이드를 억울한 죽음으로 몰아갔는데요. 그것이 결국은 불만이 많았던 미국인들의 심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시위가 초반처럼 격렬하거나 약탈 이런 나쁜 일들은 많이 없어졌지만 평화적인 시위는 점점 그 수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색은 안 하지만 상당히 지금 심각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서는 경제를 꼭 살려야 됩니다. 경제를 꼭 살려야 되는데 가장 눈에 보이는 수치는 바로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리려고 모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2, 4분기가 6월 30일 날 끝납니다. 아시다시피 실적 발표가 7월 중순서부터 7월 말쯤에 실적 발표를 모두 쏟아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왜 유리한 점이라고 했냐면 2, 4분기에 대한 실적 예상이 굉장히 낮춰놨습니다. 굉장히 나쁘게 나올 것을 미리 예상하고 주식시장이 그렇게 많이 빠졌었잖아요. 미리 이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불리한 점들을 보시면 알게 될 텐데요. 예상보다 실적이 좋다면은 역시 주식시장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은 3, 4분기, 4, 4분기든 2020년 하반기 대통령 선거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가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겠죠. 자, 그럼 무슨 점들이 시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유동성이 제대로 활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연방준비은행에서 어마어마하게 국채, 회사채 가리지 않고 지금 사들이고 있는데요. 그렇게 돈을 풀고 있는데 문제는 그 돈들이 전부 다 은행에 가서 앉아 있는 겁니다. 불안해서 돈을 못 빌려줍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미국 사회에서는 모기지 융자를 얻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졌고요. 비즈니스의 융자를 얻기가 굉장히 훨씬 더 까다로움이 강화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앞날이 불투명한 것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은행들이 몸을 사리기 때문에 아무리 국채를 사들이고 아무리 많은 회사채 아무리 많은 주택융자채를 아무리 많이 사들여도 그 돈을 전부 다 은행이 끌어안고 있는 것. 그래서 유동성이 7조 달러치나 지금 장부에 올라갈 만큼 많이 사들였지만 그 유동성은 실질적인 미국 국민은 그 돈을 만져보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제에 직접적으로 집어넣은 유동성이 또 제 역할은 했지만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모든 회사를 살릴 수 없고 모든 실업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미국에는 크게 PPP라는 융자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회사에 급여 2달 반치를 $10,000,000까지 빌려줬는데요. 직원이 500명 밑에 중소기업에게 2달 반치의 급여를 빌려줬는데요. 또한 이것이 융자가 이 말한 대로 이 급여를 위해서 그러니까 직원을 자르지 말라는 소리겠죠. 그 융자금을 급여로 쓰거나 아니면 가게에 월세로 쓰거나 전기세 이런 기본적인 곳에 쓰면은 탕감을 받아서 갚지 않아도 되는 융자가 나왔습니다. 무려 7천억 달러가 풀렸는데 두 차례에 나눠서 4월부터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 돈은 회사마다 2달 반치니까 이미 바닥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이 다 바닥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사가 예전만큼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면은 그건 거의 기정사실이잖아요. 오르지 않는다면 감원을 통해서 회사를 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을 받은 만큼 끌어안고 있었지만 직원을 감원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EIDL이라는 스몰 비즈니스에 또 론이 하나 있었는데요. 200만 달러까지 30년 상환 3.75%의 융자인데요. 이 융자는 희한하게도 많이들 피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융자를 받으면요, 이 SBA 중소기업청 같은 곳이죠. SBA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매년 제출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얘네들이 원할 때마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자가 초저금리였어야 되는데 초저금리가 아니고 3.75라서 별로 탐탁치 않게 물론 돈이 급한 회사들은 다 받지만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또한 경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채를 떠안는 부담 때문에 꺼리는 회사가 많은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국민에게, 특히 실업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건데요. 희한한 게 미국은 50개 주죠. 50개 주인데 주마다 실업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 틀립니다. 또한 주마다 주는 실업금이 액수가 다 틀립니다. 보통 실업급여의 책정은 본인이 받았던 월급을 기본으로 하죠. 그런데 어떤 주는 자기가 받았던 평균급여의 30%를 주는 주가 있고, 어떤 주는 55%를 주는 주가 있고요. 어떤 주는 또 20%만 주는 주도 있습니다. 그만큼 주마다 다 틀린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연방정부에서 이 주정부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으로 한 주에 600달러, 한국 돈으로 한 60만 원 좀 넘는 거죠. 한 주에 60만 원이 넘는가, 아르바이트 뛰던 사람들, 또 풀타임이 아니고 파타임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대박이 난 겁니다. 자기 한 달의 급여가 모두 합쳐도 1200불 밖에 안 되는데 이번 실업급여를 주정부에서 받는 거는 조금이지만 이 한 주에 연방정부에서 600불을 주는 바람에 자기가 버는 돈의 2배 이상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7월 31일 날 끝나요. 이 연방정부께. 그러니까 이거 받고 일을 안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또 여기에다 깜빡하고 안 적었는데요. 거의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사람당 1200불씩 부양금을 줬습니다. 이게 보조금이죠. 또 17세 이하 아동들에게는 500달러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아기 둘이면요, 1200, 1200, 500, 500 해갖고요, 3400불을 그냥 받는 겁니다. 그 돈도 무시 못하게 많은 돈인데 갑자기 생긴 돈입니다. 물론 실업해서 힘들어서 하는 분들도 많지만 실업급여도 이렇게 좀 많이 주고, 또 국민적으로 주는 이런 보조금을 또 이렇게 많이 주고. 근데 문제는 이 돈이 7월 31일 날 끝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할 수 있죠. 이게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만 워낙 돈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과한 보조금이나 실업급여를 하는 플랜을 통과를 시키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세 번째는 바이러스의 백신과 치료제 없이는 언제 또다시 제2, 제3 파동이, 이 발병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일어나면은요, 이번에 다시 경제를 닫을 수 있느냐? 못 닫습니다. 미국 망해요. 그러면요, 돈을 마음대로 마구 찍어내면 그것이 돈입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2, 제3 파동이 일어난다면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내려갈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지금 현재 4천만의 실업자 수가, 물론 지난주에 보셨죠? 250만 개 일자리가 새로 생겼다고. 문제는 물론 다시 올라오겠는데 얼마나 몇 명이 돌아갈 수 있을까? 지금 많은 학자들이 진짜 많이 돌아와도 80%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80%면요 800만 개의 일자리는 이미 날아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경제에, 이 미국은 소비 경제이기 때문에 실업자가 많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소비를 못하니까. 소비 경제이기 때문에 800만 명이 만약에 못 들어간다면 경제는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까 그 유리한 점에도 들어갔는데요. 경제를 살려야 되는 대선이 놓여 있습니다. 이 대선이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물론 다행히 지지 기반을 다시 결집시키고 다행히 지지도가 회복을 한다면 아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지만 나빠진다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대통령입니다. 일단 우편 투표는 사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왜냐? 잘못될 확률이 너무 많다는 거죠. 속일 수 있는 확률이 너무. 그러니까 이미 자기의 그 실패를 출구를 만들어 놓는 듯한 이미지를 풍기고요. 이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 이게 펼쳐질지 가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유리한 점이었지만 더 불리한 점도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점인데요. 과연 미국 시장은 더 오를 수 있는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오르는데 그 시간이 2, 4분기 실적 발표 후 8월부터 마켓이 좀 더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 조금씩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2, 4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는 마켓이 어느 정도 견뎌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R&R, Risk and Reward죠. 그러니까 투자 위험도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리월드, 뭐라 그러죠? 상이죠, 상. 그러니까 리스크 리월드가 과연 위험이 더 큰지 우리가 얻을 열매 상이 더 큰지 그걸 잘 따져보셔야 되겠죠.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이 어떤 상황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사상 최고치에 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몇 퍼센트가 올라갈 수 있죠? 만약에 꺾인다면 몇 퍼센트가 내려갈 수 있죠? 이것을 다 따져야 됩니다. 위에는 상이고요, 열매고 밑에는 리스크입니다. 그죠? 위험도입니다. 그러면 이 레이쇼를 잘 따져보셔야 되겠죠. 과연 내 투자가 돈을 벌 확률이 더 많은가요? 아니면 그 조금을 벌기 위해서 많은 돈을 위험에 노출시켜야 되나요? 과연 이 상이 얼만큼 더 큰지, 더 크다고 확신이 들 때만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죠? 확실히 없이 반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반반이라면 조금만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부분적으로 아주 조금씩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 같은 새 가슴을 가진 사람들의 트레이딩 방법이죠. 그냥 한 번에 콱 못 찔러요, 무서워서. 조금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리스크 리월드가 반반이다. 그러면 안 하긴 또 뭐하고 하기는 뭐하고 할 조금씩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리스크가 더 커 보인다. 그러면 안 들어가야죠. 오히려 지금 현재 들고 있는 것조차도 잘 살펴보고 출구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물론 10년, 20년 갖고 가실 분들은 파지지 않고 오히려 마켓이 떨어질 때 조금 더 사시고 기다리셨다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조금 파셔도 되고 그냥 들고 가셔도 되고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유리한 투자가는요, 아무래도 장기 투자이겠죠. 장기 투자들은 대부분이 흔들리지 않고 가는데요.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장기 투자가들에게는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아예 모든 걸 꺼놓고 있기 전에는 저 같으면 못 견뎌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아직까지 요 모양인가 본데 일단 그렇고요. 세 번째는 과연 지금 주식에 투자, 이건 아까 했네요. 리스크 리월드를 잘 따져서 정말 지금이라도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가. 지금 저라면요, 투자를 하겠습니다. 장기 투자하시는 분은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저같이 중단기라고 할까요? 저같이 이 사이클을 타고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맨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돼요, 사실은요. 그죠? 그런데 제가 지금 노리는 것은 2, 4분기 실적 발표가 상당히 예상보다 좋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그러면 과연 이 채널을 깨고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은 계속 사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은 정말 플랜에 의해서 제대로 하시고요. 저는 아무리 숏텀으로 해도 저는 제 플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없는데, 여러분들께서는 큰 돈을 움직이실 때는 정말 조심하시고요. 단기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자기 스스로의 그 플랜의 약속을 꼭 지켜가시면서 하셔야 되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마켓하고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마켓은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밑바닥이 저기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좀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포모를 하셔서는 안 되고요. 자기가 충분히 생각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에는 들어가셔도 되지만, 저 주식이 많이 올라간다, 아니면은 나의 모든 돈을 지금 마켓이 많이 올라가니까 나도 다 올라가야 되니까 모든 돈을 갖다가 풀 투자를 하시고 이 포모를 느끼시는 것은 자제하시라고 영상을 만들었고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S&P 500의 월봉 차트인데요. 1988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32년간의 시간을 월봉의 차트로 보겠습니다. 처음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은 32년간 완만한 선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굴곡들이 이렇게 있지만은 이 굴곡이 장기간적인 시간을 두고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됐지만,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보통 한 번의 굴곡이 2년, 3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무시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주식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은 이 파란 선은 50개월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리고 이 하얀 선은 200개월 이동평균선인데 어느 때 주식이 내려왔죠? 50일과 이 주식 자체가 이격이 벌어졌을 때 보통 주식이 내려왔습니다. 그 얘기는 아마 이때가 굉장히 핫한 때죠. 더 하필이면 이때가 바로 닷컴 버블이었습니다. 또한 내려왔다가 50개월을 다시 뚫고 올라가서 어느 정도 벌어졌다 생각할 때쯤에 푹 꺼졌죠. 이때가 또 우리가 알다시피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론 때. 자, 여기서 잘 보시면요, 갑자기 뭐가 바뀝니다. 뭐가 바뀌느냐 하면은 50개월 이동평균선이 200개월을 만나고 다시 바운스해서 확실하게 벌리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2013년도부터입니다. 2020년까지 지금 7년 동안 굉장히 무서리만큼 지난 과거는 거의 상대가 안 되게, 여기 50개월과 200개월의 이 격차가 상대가 안 되게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이유 중에서 이때 우리 산업에 큰 변화가 있었죠. 바로 생태계 파괴자들의 회사들이 활발히 움직일 시점부터 가속도가 붙은 겁니다. 두 번째는 이때부터 이 전체적인 그 투자의 흐름이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50개월과 200개월의 갭은요, 결과적으로는 다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 넓은 데부터 좁은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요, 4년이 걸렸습니다. 넓은 데부터 좁은 데까지 걸린 시간이 4년이 또 걸린다면은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이 바로 무너진다는 소리가 아니고 조금 더 유지했다가 그 하방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앞으로 2021년, 2022년 때쯤엔 조금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특히 이번 2, 4분기 그 발표 이후에 이 올해 하반기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남을 텐데요.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지금 어떤 위험을 갖고 있는지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셔야 된다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월봉 차트로 RSI는 59입니다. 아직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도 월봉인 만큼 그만큼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투자를 다 던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포모에 걸리지 않고 너무 무리하게 달려들지 마시고요. 특히 빚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마지막 스테이지에 있을 때는 절대적으로 빚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숙지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포모에 걸리면 안 되고요. 계획했던 대로 차근차근, 여기 보이시죠? 차근차근 올라가셔서 이 큰 열매를 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고요. 내 플랜 안에 들어오는 종목들만 건드리시고요. 여기서 포모에 대한 영상을 마치기로 하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고요. 궁금하신 것이나 공유하시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서로의 댓글에도 칭찬 많이 해주시고 격려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고 내일도 성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